교재 153번, 154번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개인정보 특성에 따른 심사척도 강약,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구조사 판결에서 독일기본법 제2조 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근거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지요. 헌법재판소의 헌재 2003 헌마 282 등 결정에서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를 문제 삼은 사안 가운데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즉 키데이터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 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어 그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한 것,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설정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 보관하는 것,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요청을 광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라든가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검사, 경찰서장에 대한 배포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 여부를 심사했는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획일적으로 20년으로 정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필요적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모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 및 연령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조항 내지 복인 확인 조항이라든가 휴대전화 인증 본인 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10지의 지문을 날인하게 하고 경찰청장이 그 지문 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것, 교육정보 시스템 네이스죠. 에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의 정보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법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일정 범죄자의 DNA 신원 확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수사 경력 자료나 범죄 경력 자료의 보존 또는 삭제에 대해 규정한 것, 수용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등재하도록 한 것,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차량 출입 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한 것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영상정보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의 특성에 따라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 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질병명, 의료정보, 요양급여정보 중 요양급여 일자와 요양기관명, 전과기록, 노조가입정보,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 정보는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기초정보와 전화번호, 지문정보, DNA 신원 확인 정보 등은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정보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CCTV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음중격리 대상자 수용거실이나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선 개호를 대체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방지, 적발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치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CCTV 설치는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